브로콜리, 그냥 밥상 위 초록색 채소 아니겠어요? 이 말에 놀라셨죠.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 작고 단단한 꽃송이가 우리 몸을 바꾸는 작은 실험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특정 암 발생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국내 대학병원 조사에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조절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죠. 이건 단순히 채소를 먹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작용하는 강력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로콜리를 다이어트 식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고 그래서 배를 채우는 용도?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죠? 그 결과 정말 중요한 건강,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냥 샐러드에 넣는 초록색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브로콜리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깨우는 스위치 같은 존재였습니다.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죠. 특히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브로콜리의 진짜 힘을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끝부분에서 브로콜리의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비법도 공개할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는 많이 아시는데 실천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브로콜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아침마다 삶은 브로콜리 한 컵을 꼭 챙겨 드십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몸속에서 노화세포를 청소하고 손상된 DNA 복구를 돕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설포라판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세포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작업을 도와주죠. 특히 간세포에서 이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국제 보고에서는 설포라판이 간의 해독 효소를 2배 이상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브로콜리를 잘게 썰거나 씹을 때 세포벽이 깨지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아침 공복이나 점심 직후에 먹으면 해독 작용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대부분 끓는 물에 푹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이 70% 이상 손실됩니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설포라판은 잘게 썰거나 살짝 데쳤을 때 생성됩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세요. 30초요. 길게 삶을 필요 없어요.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딱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혹은 찌는 방법도 좋습니다. 찜기에 2분 정도만 쪄내면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되죠. 절대 5분 이상 익히지 마세요. 그럼 비타민C도 날아가고 설포라판도 파괴됩니다. 일본의 한 실험이 흥미로웠어요. 생브로콜리 스무디를 4주간 섭취한 군은 염증 지수가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생브로콜리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땐 30초 데치기가 정답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왜 아침에 브로콜리를 드실까요? 바로 이 설포라판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속 해독 시스템을 켜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귤이나 레몬에 많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브로콜리 100g에는 레몬의 2배, 사과의 7배 이상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비타민C가 왜 중요할까요?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 비타민C가 필요해요. 부족하면 쉽게 감기에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해요.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면역력 저하가 비타민C 부족과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30% 이상이 비타민C 권장량에 못 미치는 섭취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다면 매일 브로콜리 한 줌은 면역력 주사 한 번 맞는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물에 오래 담가 놓거나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다 빠져나갑니다. 정말 아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씻은 뒤 바로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1분만 조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은 조리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서 비타민C가 산화되거든요. 실제로 6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2주간 브로콜리를 매일 섭취한 결과 피로감이 35% 감소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오후에 느껴지던 무기력함도 줄었다는 반응이었죠.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콜라겐 부족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와 함께 브로콜리를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죠. 귤이나 오렌지보다 브로콜리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며 하루에 반 접시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 팽만감이 찾아왔어요.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럴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국내 임상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유황화물로 인해 가스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브로콜리에는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장에서 분해되면서 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평소에 브로콜리를 거의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이 적응을 못해요. 저처럼 좋은 줄 알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죠.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불편해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가 필요한데 이 흡수가 방해받으면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양을 드시는 분들은 문제 없어요. 하루에 한두 컵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나한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에 좋은데 먹고 나서 오히려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나쁜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양을 줄이거나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건강 정보는 맞지만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적당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후 저는 한 영양학자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브로콜리를 적게, 자주, 가볍게 익혀 드세요. 이 한마디가 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방법을 바꾼 뒤로는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많이 먹는 대신 70g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푹 삶는 대신 30초만 데쳐서 먹었죠. 이렇게 하니까 배가 편해지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4회 7100g씩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성이 향상되고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낮아졌다고 합니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즉, 한 번에 많이보다 자주, 조금씩이 정답이었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공급받는 걸 더 좋아해요. 마치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로콜리를 매일 먹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양으로요. 아침엔 달걀 프라이 옆에 데친 브로콜리 서너 송이, 저녁엔 샐러드에 브로콜리 한 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브로콜리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예요. 푹 삶으면 영양소가 반 이상 날아가지만 살짝 데치면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혈관 탄성이 좋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혈관이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죠. 손발이 시린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서 수치가 안정됐어요. 약을 줄일 수 있었죠. 물론 이건 제 경우고 모든 분께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해요. 브로콜리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늘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조합을 들으면 이탈리아 요리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 바로 이 조합이에요. 두 재료는 브로콜리의 설포랍한 생성을 촉진시키고 체내 흡수를 도와 항산화력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의 효소 반응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다지거나 으깰 때 생성돼요. 그래서 마늘을 통째로 넣는 것보다 다져서 넣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도와줍니다. 설포라판은 지용성이거든요.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데친 브로콜리에 다진 마늘 1작은술,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어서 살짝 볶으세요. 소금 한 꼬집만 뿌리면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2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거든요. 칼로리가 높아요.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8주간 이렇게 복합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체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험 기면 꽤 큰 변화예요. 혈압약 하나의 효과와 비슷하죠.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식습관 개선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궁합 음식도 있어요. 토마토와 브로콜리의 조합도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더 강해진다고 해요. 토마토 브로콜리 볶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치즈와의 조합도 나쁘지 않습니다. 치즈의 칼슘과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다만 치즈는 칼로리가 높으니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궁합 음식을 알고 먹으면 같은 브로콜리라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낫죠. 사람도 그렇고 음식도 그래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량 자주입니다. 하루 70g씩 34회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습니다. 70g이 얼마냐고요? 브로콜리 꽃송이 서너 개 정도입니다. 손바닥의 한 움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두 번째, 조리법입니다. 데치기는 30초, 찌기는 2분이 적당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30초와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조리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딱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절대 5분 이상 익히지 마세요. 그럼 비타민도 날아가고 설포라판도 파괴됩니다. 푹 익힌 브로콜리는 영양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감도 물컹해지고 맛도 없어지죠. 세 번째, 섭취 시간입니다.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브로콜리를 먹으면 위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후식처럼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보관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은 1주 이내로 하세요. 브로콜리는 냉동 보관이 가능한 채소예요. 하지만 오래 두면 비타민이 손실됩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걸 사서 바로바로 드시는 게 최고죠. 냉동할 때는 데쳐서 물기를 빼고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세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볶을 때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싹, 즉 새싹 브로콜리를 아시나요? 이건 성인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함량이 약 20배 높습니다. 놀랍죠? 작지만 강한 겁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이 혈당 조절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아삭한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새싹은 생으로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부드럽거든요. 성인 브로콜리는 데쳐 먹어야 하지만 새싹은 그냥 씻어서 먹으면 돼요. 간편하죠. 이 네 가지 팁만 지키시면 브로콜리 섭취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를 대충 먹는 대신 제대로 먹는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작은 채소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6개월을 먹어보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오후에 느껴지던 피로감이 줄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죠. 무엇보다 감기에 덜 걸리게 됐습니다.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맑게 하고 면역을 살리는 이 녹색 친구.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노화와 염증을 막는 자연의 약국입니다. 화학 약품이 아닌 자연에서 온 치유제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브로콜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극적인 변화보다는 조용한 변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70g, 주 34회 섭취하세요. 데치기 30초, 과조리는 절대 금지입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세요. 가능하면 새싹 브로콜리도 병행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드셔서 위를 보호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후엔 분명히 달라진 내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요약을 해드릴게요.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노화와 염증을 막는 자연의 약국입니다. 조리법, 빈도, 궁합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력한 결과를 만듭니다. 한번 열심히 먹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습관이 쌓이면 건강이 되고 건강이 쌓이면 수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바꾸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로 시작하는 건강한 내일.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